제가 첫 번째로 발표자 등록했다고 1번 발표에 들어가더라고요. 네, 제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조금 여유있게 신청할 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이렇게 남한테 들려준다는 게 꽤 매력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시는 것도 더 매력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그나이트 마산을 첫 번째로 장식할 박성현입니다. 네, 저는 2002년도에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김해를 떠나서 마산으로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2009년에는 2년 동안 창녕의 우포생태 교육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좀 빨리 가죠. 그리고 지금은 진동에 있는 부산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교사를 하면서 저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주로 아이들하고 바깥 둘레를 살피는 그런 활동이고요. 흔히 환경교육 또는 생태교육,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우연히 좋은 기회가 되어가지고 유네스코 방문단으로 일본의 동북지방에 있는 미야기현의 게센누마라는 지역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게센누마는 태평양에 인접해 있는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리아스식 해안이 아름다운 도시라고 하고요. 슬로푸드로 조금 유명한 곳인데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조금은 덜 알려진 그런 작은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구가 약 7만 명 정도고요. 작은 도시인데 일본에서 주요 3대 어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태평양에서 잡아오는 상어나 참치 같은 큰 물고기를 주로 취급하고 있고요. 해산물 가공품이나 상어 기념품 같은 걸 팔고 있습니다. 이 작은 도시를 제가 방문하게 된 까닭은요. 이 도시에 있는 몇몇 학교들이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는 오모세 소학교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일본 내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었고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 단계에 맞게 그리고 지역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이렇게 이해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어업도시이고 그리고 어업도시 안에서 사람들의 문화가 어떻게 발달되어 가야 되는가를 그 초등학교 때부터 소학교 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왼쪽이 게센누마고요. 오른쪽이 마산의 그 위성 사진입니다. 저는요 이 지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형이 비슷한 거는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나 문화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사는 마산은요 1760년대만 해도 그 전국에서 수산물이 많이 모이는 세 손가락 안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230년 동안 공업화가 됐고요. 무역항으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환경오염이 되어가지고 1975년에 가포해수욕장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1979년에는 수산물 채취가 법적으로 금지됐고요. 인구가 늘어나면서 생기게 된 문제였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번 오염된 바다는 쉽게 다시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도시의 모습이 바뀌는 동안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바다에 기댄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무역과 공업을 위한 이런 항구 도시는 그런 옛조상들의 삶이나 문화를 지속시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했던 일을요, 더 이상 아이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전통과 문화도 함께 사라진 거죠. 2011년 3월 11일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쓰나미가 몰아닥쳤고요. 게센누마 보시는 이 해안가에 있는 그 지역을 쓰나미가 다 덮쳤습니다. 제가 처음 갔던 게 게센누마 같은 게 2010년 1월이었고요. 그리고 1년 뒤에 쓰나미가 닥쳤고 그 1년 뒤 2012년 1월에 제가 게센누마에 다시 갔습니다. 기회가 있어서. 쓰나미가 온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이 파괴된 도시를 정비하는 게 되게 힘들었습니다. 마산에서도요, 2003년에 태풍 매미 때문에 생긴 해일로 사람이 많이 죽고 재산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바닷가 매립 때문에 피해가 더 컸죠. 삶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자연을 사람 편리에 맞추다 보니까 더 큰 피해를 입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형이 비슷한 게센누마하고 마산의 사례를 보니까 자연은 거스를 수가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자연과 사람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연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에 맞게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지역의 전통과 문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만 지역이 살아나고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을 바람직하게 이끌어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사는 마산의 옛 모습을 찾고요. 그리고 앞으로 바뀔 미래를 생각해서 행동하는 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싶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가지고 있던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에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이 가지는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하고요. 같은 뜻을 가지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고맙고 큰 힘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